안녕하세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 희망하는 대학의 대입 전형 방법에 따라서 많은 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논술 전형을 고려하고 있는 학생들은 각 대학의 모의 논술 일정도 좀 잘 눈여겨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최근에 이화여대와 한국외대, 또 성균관대, 인하대, 아주대 등 5개 대학이 모의 논술을 실시했거나 또 일정을 확정을 했습니다.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 대부분의 학교가 수시 요강이 확정되는 오는 30일과 5월 1일을 전후로 해서 일정을 공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각 대학의 그 모의 논술은 그해 출제 유형을 좀 예상할 수 있는 만큼 방향을 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논술고사를 대비할 학생들, 이 모의 논술 일정을 잘 확인하시고 참여하셔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진학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모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십니다. 숭의여고 정재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숭의여자고등학교 정재원입니다. 날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날씨가 더워졌죠. 어제부터.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보는 학교들이 많을 텐데요. 날씨가 더워지고 중간고사를 보게 되면은 그동안에 이제 수능에 맞춰서 공부하던 패턴들이 많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날씨가 좋다는 느낌에 뭔가 좀 쉬고 싶고 딴 거 하고 싶고 이런 생각도 들 텐데요. 여러분들 올해만 봄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년에 멋진 봄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올해는 좀 참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진학계 폭풍 카리스마 하십니다. 영동고등학교 윤상영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윤상영입니다.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할까 합니다. 지금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죠. 네팔에서 지진이 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거나 사상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자연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아마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도 지금 많이 굉장히 힘들다라고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 수험생들이 하고 있는 그 수험 생활보다 더 힘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 생각해서 좀 힘내서 수험 생활을 좀 최선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또 선생님이십니다. 대입 성공을 이끄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입시계의 아이젠하워로 불리는 선생님이세요. 인천 하늘고등학교 이중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인천 하늘고 이중원입니다. 얼마 전에 면면함에 대하여라고 하는 시를 수업했는데요. 시의 주제가 인간에게 고난은 숙명이지만 그것을 극복해가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에게도 입시라고 하는 것이 고난일 수 있지만 그 고난을 잘 극복하기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좀 힘들지만 돌아보면 좋은 시간일 겁니다. 우리 학생들 힘내시고요.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는 찾아가는 진학 설명회 개최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검정고시 수험생들을 위한 대학 입시 전략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 찾아가는 진학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5월 19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90분간 열리고요. 서울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6층 교육연구실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한양학원 입시부장이신 이서구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거고요. 미래의 직업의 변화와 진로 선택, 또 2016학년도 대입 전략과 준비를 주제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강의 참여하실 분들 신청에 대한 문의는 전화번호 02-2285-1318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검정고시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 지금 진학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원하시는 분들, 문의하실 분들은요, 역시 전화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전화번호는 02-312-5441번에서 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여러 가지 저희 프로그램 관련된 소식들은 저희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소식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페이스북 페이지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간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교시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에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생 만나볼 건데요. 우선 화면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학생입니다. 물리연구원을 희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고요. 내신 공부에 집중하고 있는데 수능 공부는 1학기 끝나고부터 해도 괜찮을까요? 또 4월 모의고사 성적이 올라서 논술로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1학기가 끝나고부터 논술을 준비해도 늦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전화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물리연구원을, 반갑습니다. 네. 예, 물리연구원을 희망하는 고3 학생 학부모입니다. 네, 아버님께서 전화를 주셨네요. 네. 네, 학생이 물리연구원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희망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네. 예, 저희 학생이 그 내신에 집중해야 할지 궁금하고요. 네. 그다음에 논술은 언제부터 어떻게 준비하는지도 알고 싶어서 상담받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버님께서 궁금하신 내용 우리 학생에게 많이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오늘 분석을 윤사경 선생님께서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버님 윤사경 선생님과 인사 나누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물리연구원을 희망하는 고3 학생 학부모입니다. 예, 우리 학생 지금 공부 열심히 잘 하고 있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제 학생부 기록 보니까 되게 성실한 것 같은데 아마 네, 열심히 네.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아버님께서 그 궁금하신 내용을 제가 꼼꼼하게 분석했으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아버님의 궁금증과 또 우리 학생에게 어떤 전형이 잘 맞을지 종합적으로 분석을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가 활동 화면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학년까지의 성적인데요. 국어는 2.5등급, 수학은 2.38등급, 그다음에 영어는 3.25등급, 과학은 1.5등급. 그래서 국수영과 평균이 2.41등급입니다. 자, 학기별 추이인데요. 국어는 이제 4등급에서 3, 2를 거쳐서 1등급까지 수직 상승한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수학은 2등급에서 2.5등급을 거쳐서 이제 3등급으로 좀 하락세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어는 3등급에서 4등급으로 일시적인 하락을 했지만 다시 3등급으로 회복한 모습을 보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모의고사 성적인데요. 4월 가채점 결과입니다. 국어 A형 선택의 100분이 99의 1등급이고요. 수학 B형 선택의 100분이 93의 2등급, 그다음에 영어는 100분이 96의 1등급이고요. 과학은 이제 물리원, 지구과학 2를 선택했는데 모두 1등급입니다. 가채점 결과입니다. 네. 자, 3월 모의고사와 비교인데요. 이제 국어 지금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수학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영어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이제 물리원은 그대로 1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비교과 활동입니다. 교내 활동부터 보시겠는데요. 1학년 때 과학 영재학급 했고요. 그다음에 2학년 때 수학 영재학급 했고요. 동아리로 이제 과학 탐구반, 수학 과학 연구반, 물리 연구반 등의 활동 기록이 있습니다. 자, 봉사 활동으로 1학년 35시간, 2학년 103시간 했고요. 방과 후 학교도 지금 거의 400시간에 가까운 매우 많은 시간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서 캠프, 과학 캠프에 참가한 기록이 있고요. 독서 기록 내용도 비교적 많은 편이었습니다. 자, 수상 내역입니다. 1학년 때 봉사상 수상했고요. 자기주도 학습 우수자 최우수상을 2회 수상했고요. 또 수학 경시대회 3위한 기록이 있습니다. 2학년 때 역시 자기주도 학습 우수자 최우수상을 3회 수상했고요. 청소년 모범상 수상했고요. 미디어 UCC 공모전에서 수상한 기록이 있으며 인문학 심포지엄에서 장려상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네. 희망대학 볼게요. 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인데요. 1지망은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를 학교활동 우수자 전형으로 희망하고 있고요. 자, 2지망으로 성균관대 자연과학 계열을 글로벌 인재 전형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자, 3지망 한양대 물리학과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학생이 보니까 지금 내신은 조금 하락세고 모의고사는 좀 상승세고 이런 추세가 좀 보이긴 하는데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우리 윤상 선생님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우리 학생이 지금 교과 성적부터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2학년까지 국수영과 평균이 2.41등급입니다. 좀 비교적 우수한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과목별로 살펴보았을 때는 이제 과학 등급이 1.5등급이고요. 영어가 이제 3.25등급이라서 과학이 가장 우수하고 이제 영어가 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국어의 경우가 이제 4등급에서 출발해서 3, 2를 거쳐서 1등급까지 올라왔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 학생이 자연계열 학생이지만 학업 성취 면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은 높게 활용될 수 있다.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수학과 과학의 경우는 이제 꾸준함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하락이 있기는 했지만 과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이 자연계 학생이다 보니까 수학에 있어서의 어떤 성적 반등이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3학년 1학기 때 성적 반등을 조금 이뤄내야지만 우리 학생한테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상위권 대학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그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3학년 때 반드시 성적 향상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점대 후반까지라도 좀 성적을 올리는 그런 좀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버님께 좀 질문 하나 드릴 텐데요. 아버님. 네네. 우리 학생이 지금 모의고사도 내신도 조금씩이나마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학생이 네네. 1학년 때에 비해서 성적 공부를 조금 더 잘하게 된 어떤 계기 같은 게 있었을까요? 독서를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물리 어떤 천체 분야의 어떤 뭐 우주 물리학이라는 이런 걸 방학 때 꾸준히 하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도서관에서 책을 좀 빌려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본 적이 네. 있어요. 아마 이제 거기 독서 활동을 계기가- 통해서 이제 사고력이나 이해력 같은 게 길러져서 아마 성적도 올랐을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전공에 대한 어떤 독서를 하다 보니까 그 전공에 대한 어떤 성취 욕구가 생겨서 성적 향상을 이뤄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어떤 모의고사 성적을 좀 분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가채점 결과이지만 어떤 4개 영역 100분위합이 385점이었습니다. 매우 우수한 편이었고요. 수학을 제외한 전 과목, 전 영역에 있어서 모두 1등급을 어떤 획득할 정도로 우수한 편입니다. 특히 이제 국어와 과학의 성적이 좀 우수하고요. 수학도 역시 마찬가지로 2등급이기는 하지만 전월에 비해서 이제 100분이라든가 등급 모두가 이제 상승 어떤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학생이 정시에서 경쟁력을 좀 많이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것이 4월 모의고사 성적이었고요. 이제 6월에 진검승부가 남아있기 때문에 6월 모의고사에서의 어떤 그 성적 여부에 따라서 우리 학생이 진정으로 정시 경쟁력을 가질지 아니면 뭐 일시적일지 이런 판단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전체적인 영역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자연계 학생으로서 가장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그 수학에서의 어떤 학업 성취가 앞으로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수학에 대한 어떤 노력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385점이라는 백분위는 매우 우수합니다. 그래서 2015 대입 그 수능 정시 상위 누적을 좀 살펴봤을 때도 0.7% 정도에 해당하는 우수한 성적이고 지금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그 상위권 대학의 공학 계열에는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점수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비교과 분석해 보겠는데요. 일단 장점과 단점 및 보완할 점으로 좀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장점은 이제 전공 관련 능력이 좀 우수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수학, 과학, 영재학급을 활동했던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도 역시 수학, 과학에 집중해서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또 독서 기록도 괜찮은 편이었고 또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선생님들이 그 기재해 주신 내용 자체가 되게 좀 구체적이었고 우리 학생의 장점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전공 관련 능력은 좀 비교적 우수한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장점으로 제가 꼽았던 것은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우수하다라는 부분이죠. 방과후 수강 기록도 굉장히 많았고요. 뭐 표창이긴 하지만 자기주도 학습 뭐 최우수상 이런 어떤 기록들도 좀 많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우리 학생이 스스로 어떤 그 학업 성취를 이뤄낼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세 번째는 인성도 되게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봉사상 기록, 수상 기록도 있지만 제가 조금 더 의미 있게 봤던 부분이 학습 멘토 활동을 했더라고요. 한 8개월 정도를 했는데 친구들에게 어떤 자기가 좀 더 알고 있는 과목들을 전해주는 그런 어떤 부분들도 의미 있게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밖에도 학교 생활을 매우 성실하게 했던 기록들과 함께 자연계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인문학적인 소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수상 기록도 있었기 때문에 장점이 매우 많은 학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단점을 좀 찾기가 어려운데 다만 좀 아쉬운 점 또 바라는 점이 있다면 과학 경시 대회 우리 학생이 좀 희망하고 있는 뭐 물리 교과면 더 좋겠고요. 과학 경시 대회 성적이 좀 있었으면 어떨까라는 어떤 그 생각을 좀 해봤고 이제는 많이 갖춰져 있다라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니까 이제 자소서 작성을 통해서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이 장점들을 얼마만큼 잘 드러낼 수 있느냐 이런 노력이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전공 관련 흥미도 참 많은 것 같고 굉장히 성실한 학생인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학생에게는 어떤 전형이 적합할까요? 네, 우리 학생한테 적합한 전형을 화면을 통해서 순위를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순위입니다. 1순위는 정시 전형을 제가 꼽았습니다. 2순위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꼽았고요. 자, 3순위는 논술 전형을 제가 꼽아봤습니다. 네,
정시 전형을 지금 1순위로 꼽아주셨는데요. 각 이 전형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또 이유도 같이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지금 제가 1순위로 정시 전형을 꼽았는데 아마 우리 지금 아버님도 또 학생도 학생부 종합 전형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네. 제가 정시 전형을 1순위로 꼽은 이유는 뭐 구체적으로 지금 드러나듯이 4월 모의고사 성적이 매우 우수했습니다. 그래서 정시로 충분히 희망하는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성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현재 상황에서는 정시 전형을 1순위로 꼽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앞으로 이제 이 모의고사 성적을 수능 때까지 유지해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 될 텐데요. 유지만 한다면 가장 편하게 또 갈 수 있는 부분이 정시니까요. 이런 점을 좀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고요. 2순위로 제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꼽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4월 모의고사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렸지만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매우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4월 모의고사만큼 성적이 좀 안 나온다면 순위는 바뀌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1순위가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굉장히 많은 그 전공 적합도부터 해서 장점이 많기 때문에 비교과 영역에 있어서의 장점이 많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 분명 적합한 학생입니다. 다만 교과 성적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예.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3학년 1학기 내신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서 1등급 때 후반까지 뭐 더 낮출 수 있으면 좋겠지만 최소 1등급 후반까지 맞춰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좀 있어야 되겠고요. 앞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장점이 많다고 해서 다는 아니거든요. 자소서 작성을 통해서 얼마만큼 그 장점을 구체화시킬 수 있느냐, 남들이 진정성 있게 알아차릴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후에 모의고사 성적의 어떤 그 상승 또는 그 모의고사 성적을 통한 그 정시 지원 가능 수준에 따라서 학생부 종합 전형의 어떤 지원 범위도 결정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3순위는 논술 전형인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수능 성적이 좋기 때문에 최저 기준을 모두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의대의 일부를 제외하고 나면 거의 다 맞출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논술 전형을 염두에 두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논술에 대한 대비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시와 학생부 종합 전형에 훨씬 더 경쟁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논술 전형까지 지나치게 준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따라서 정시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조금 우선순위에 두고 논술 전형은 좀 보강하는 차원으로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학생이 지금 과탐 선택 과목이 지학2입니다. 네. 지학2이기 때문에 사실은 과학탐구와 논술 그 선택 과목을 좀 병행해서 가면 좋은데 지학2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논술 과목, 과학 논술 과목 중에서 지구과학을 선택하는 대학이 연세대학교하고 고려대 일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논술 전형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어떤 전형,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에 대한 고민은 조금 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학생이 희망했던 이제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 쪽에 좀 치우치는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정시 쪽을 이제 1순위로 놓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대학들이 이제 연대, 성대, 한양대 정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조언 좀 해주시죠. 네,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대학들의 어떤 특징과 도전 가능성을 화면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순위로 희망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학교활동 우수자 전형입니다. 천문우주학과 4명 선발하고요. 1단계 서류 100%로 일정 배수를 선발하고요. 2단계 서류 70%와 면접 30%를 통해서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다른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 좀 다르게 수능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2개 합 4 이내에 들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면접은 이제 인성 면접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면접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2015 대입 기준으로 면접일이 11월 29일입니다. 즉 수능 이후에 있기 때문에 수능 성적하고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전년도 경쟁률 보시면 13.25 대 1로 4명 모집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낮은 편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존에 2014 대입의 학교생활 우수자의 합격자, 자연계들의 교과 성적을 보니까 1등급에서 1.6등급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우리 학생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교과 성적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자소서 통한 장점 드러내기가 또 하나의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이지망 성균관대 글로벌 인재 전형입니다. 자연과학 계열 100명 모집을 하고요. 서류 100%로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전년도와 달라진 부분이 성균인재 전형, 글로벌 인재 전형으로 분리 모집을 했다가 올해 이제 글로벌 인재 전형으로 통합해서 모집하고 있다는 부분이 달라진 부분이고요. 경쟁률 보시는 바와 같고요. 그 다음에 2014 성균인재 전형의 합격자들의 교과 성적을 보니까 1.3에서 2등급. 아까 연세대보다는 조금 더 아래쪽으로 형성이 되지만 아직도 우리 학생이 도달하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1등급대로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좀 관건이 될 것이고요. 다만 지금 현재 성균관대 자연과학 계열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4월 모의고사 점수를 맞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학생이 이제 성균관대 글로벌 인재 전형에 지원하기 위해선 수시에서의 가능성은 지금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지원 여부는 모의고사 성적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세 번째 이제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물리학과 11명을 지금 선발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평가 100%를 통해서 최종 선발하게 되는데 학생부 외에 어떤 제출 서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학생부의 기록 내용을 얼만큼 내실 있게 가져가느냐가 관건이 될 텐데요. 반영 방법을 보시면 적성, 전공 적성이 40%고요. 인성이 30%고 잠재력이 30%입니다. 우리 학생의 학생부 기록을 봤을 때 적성과 인성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잠재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학 쪽은 괜찮지만 수학 쪽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교과 성적에 어떤 보완이 있다면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합격 가능성이 높지만 워낙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장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면접 등 어떤 다른 요소가 없기 때문에요. 정시 지원 가능 수준에 따라서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희망대학의 특징들 살펴봤습니다. 앞에서 우리 학생이 좀 궁금해했던 내용이요. 내신 공부에 집중하고 있는데 수능 공부는 1학기 끝나고부터 해도 되는지, 그리고 논술로도 이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1학기가 끝나고부터 논술 준비해도 되는지 질문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떨까요? 예, 지금 내신 공부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조언드리기는 정시 전형 4월 모의고사 성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정시 전형에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분리해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병행해서 준비하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내신 공부와 수능 공부가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충분히 우리 학생도 인지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네. 병행해서 준비하는 게 좋을 거고요. 내신 고사 기간에는 내신을 조금 더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수능 공부를 조금 더 힘을 쓰면 아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논술에 대한 대비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정시와 학생부 종합 전형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은 이제 이후에 수능 성적의 어떤 그 향방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논술 준비를 하기보다는 여름방학부터 서서히 시작해도 좀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학생이 지금까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이 사전에 보내온 상담 신청서에 보면은 영어 학원을 다니지 않아서 단어가 좀 잘 외워지지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궁금해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뭐 학습에 대한 조언이 있으시면 한번 해주시죠. 예, 우리 학생이 지금 영어 단어 학습 조언을 지금 원했는데 사실 영어 1등급이거든요. 영어 1등급 학생한테 영어 단어를 예. 조언한다라는 게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마 좀 간단하게 영어 단어 암기법 한 3가지 정도만 제가 화면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암기를 일주일 단위로 좀 누적해서 하라는 조언인데요. 그 말은 월요일 날 20개를 외웠으면은 화요일 날은 월요일 분하고 화요일 분을 같이 외우고요. 수요일은 마찬가지로 월, 화를 외운 다음에 또 수요일을 외우는, 누적해서 외우는 것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단어 의미, 그 단어 하나의 의미에 주력해서는 사실 좀 지속력도 좀 짧고요. 그래서 문맥 속에서, 문장 속에서의 어떤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주력할 것, 이걸 이제 두 번째로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이제 단어의 구조를 이해하면서 암기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스 언더스탠딩 같으면 앞에 미스가 있잖아요. 그럼 미스라는 어떤 접두사가 붙으면 잘못된, 나쁜, 이런 어떤 단어가 되기 때문에 미스가 붙어 있는 단어들은 그런 쪽으로 또 어떤 추론해서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이런 점들을 고려하시면 아마 우리 학생은 좀 잘 해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학생을 위해서 영어 영역 그 학습 컨설팅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에게 잘 맞을 만한 추천 전형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 우리 학생이 모의고사 성적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일단 1순위로 희망하고 있었던 연세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제가 추천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한 2대학 정도를 제가 화면을 통해서 간단하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려대학교 융합형 인재 전형입니다. 물리학과 5명 선발하고요. 1단계 서류 100%로 3배수, 2단계 서류와 면접을 통해서 최종 선발하게 되는데, 면접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일반적인 면접 형태이지만 융합 전형이기 때문에 그 융합형 인재 발전 가능성 이런 부분에 조금 초점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융합형 인재 전형이 우리 학생한테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인문학적 소양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융합형 인재로서의 어떤 장점을 부각시키는 그런 노력이 있다면 조금 더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관건은 교과 성적을 좀 올리는 게 합격의 지름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특기자 전형 과학공학 인재를 제가 추천드리고자 하는데요. 천문우주학과입니다. 5명 선발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특기자 전형이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요. 면접이 자연과학적 심층 사고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즉 단순한 인성 면접보다는 어떤 수학과학적인 능력을 조금 더 확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대비가 있어야 될 거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과 달리 특기자 전형이기 때문에 교과에 대한 부담은 조금 덜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성적을 보시면 1.1에서 2.8등급까지 좀 아래까지 형성이 돼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 학생의 장점을 좀 부각시키는 노력과 심층 구술 면접에 대한 대비가 있다면 충분히 도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면접 기준 2015 대입 기준으로 면접 그 고사일이 10월 25일입니다. 수능 이전에 있다라는 점을 지원하실 때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연세대 특기자 전형을 희망하신다면 만약에 희망하시게 된다면 고려대학교의 과학 인재 전형도 아울러 추천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추천 전형까지 상담을 다 들어봤습니다. 아버님 오늘 상담 다 들어봤는데 어떠셨어요? 좀 도움 많이 되신 것 같나요? 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세부적인 설명은 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상담한 내용은 또 이메일로 자세하게 보내드리니까요.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서 또 전략 잘 세워보시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재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리연구원을 희망하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내게 맞는 전형은 1순위 정시 전형, 2순위 학생부 종합 전형, 3순위 논술 전형입니다. 보완할 점은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종합 전형 지원을 위해 내신 1등급대 후반까지 교과 성적을 올리시도록 하시고요. 과학 경시대회 실적이 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점, 그리고 자기소개서 항목 구성과 자신의 장점을 드러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 전형은 연세대 천문우주학과 학교활동 우수자 전형, 연세대 천문우주학과 특기자 전형, 고려대 물리학과 융합인재 전형을 추천합니다.